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아주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진짜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게 좋게 얘기하면 그냥 경험이 될 수 있지만 그 경험이 좋은 쪽으로 가느냐 안 좋은 쪽으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는 천당과 지옥을 오갔을 수도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하루 사이에 몇 억이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걸 얘기를 해줘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막상 그걸 겪으면 상당히 힘든 그런 시간이었을 거고, 또 결과적으로 크게 손실을 입지 않았거나 또는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아마 굉장히 짜릿한 그 경험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 순간순간에 이걸 당장 팔아야 되나 더 사야 되나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 그 고민을 아마 엄청 많이 하셨을 일주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요. 항상 제가 이제 말씀을 제일 저를 만나서 저한테 그런 거를 물으시면 기본적인 얘기, 기본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보다 시장을 좀 읽고 또 그 시장 분위기에서 업종으로 다시 종목으로 이렇게 이른바 탑다운 형식의 투자, 이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번 주처럼 개별 종목에 아니면 이제 그 업종에 너무 부풀어 있는 그 거품이 빠지는 타이밍이 되면, 이거는 이제 각 개별 종목이 내 상대가 되는 거죠. 내가 에코프로를 갖고 있든 포스코 홀딩스를 갖고 있든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을 갖고 있든, 그게 2차 전지 업종 안에 다 포함이 되지만 사실 내 계좌에 어떤 종목을 많이 갖고 있느냐, 이 계좌 얘하고 나하고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루에 마이너스 20%씩, 그리고 변동성이 하루에 15% 올랐다가 마이너스 20%가 까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30, 4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진짜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타는 장에서는, 이거는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예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특정 지점이 내가 생각했던 지점 이하로 떨어지거나 그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내가 예상했던 범주를 벗어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비중을 줄이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게 탄력을 받아서 어디까지 빠질지 어디까지 오를지 그거 알 수 없어요. 내가 예상할 수 없어요. 다만 올라갈 때는 좀 놔두고 떨어질 때는 빨리빨리 털어내자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 왜 기본이라고 생각하냐?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건 누구나 꿈꾸는 전략인데,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수익이 났을 때 최대 해치로 뽑아야 되니까 3%, 4%, 5%, 7%, 10% 올라갈 때 끝까지 한번 버텨보는, 그때도 쫄려요. 마음은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다시 바닥으로 꼬꾸라지는 거 아니야? 이거 내 수익 실현 못하는 거 아니야? 머릿속에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사라졌을 때 허무함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덜어내고 싶어 해요. 빨리 잘라버리고 싶어 하죠. 반대로 떨어질 때는 그런 심리보다는, 이걸 내가 어떻게 투자한 돈인데 어떻게 한 건데 오늘 아침에 얼마까지 올라갔는데 이 가격에 팔 수는 없지 하면서 지나간 일들을 막 떠올리면서 아쉬워요. 그래서 미련을 갖고 버리지 못해요. 그거 우리 사람이라 그렇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고, 어떤 투자자, 어떤 전문가, 어떤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도 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시장에서 똑같은 차트 들여다보면서 같은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약간의 큰 두려움의 크기가 크냐 작냐, 그 차이일 뿐 그걸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공포심도 최소화, 그 다음에 기대감 이런 것들도 좀, 내가 갖고 있는 꿈과 희망, 그러니까 팩트 이외에 진실 사실 이외에 다른 꿈과 이상과 희망과 내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 모든 감정을 배제해버리는 순간 이제 기계적이 되는 거죠. 그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요.
요즘 같은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에서는 칼같이 적어도 최소한 뭐 100가지 주식하면서 100가지를 할 수 있다면 적어도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만큼 그 이상으로 손실을 입지 않게 돼요.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3%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100만 원에 매수했는데 이게 97만 원 밑으로 떨어져서 96만 9천 원이 되면 난 팔겠어. 뭐 절반을 팔겠어. 아니면 전량 매도하겠어. 이런 기준을 딱 세워놓으면은 적어도 그 정도만 손해보고 끝나요. 올라갈 때는 이건 더 가져가겠어. 올라갔다가 최고점 찍고 바닥으로 꺾일 때 그 꺾이는 지점에서 마이너스 3% 밑으로 빠지면 그때 덜겠어라는 기준을 세워놓는다면 100만 원에서 상한가까지 갔다고 쳤을 때 130이 됐다 해도 그 130에서 다시 3% 뭐 한 대략 4만 원 정도가 빠졌을 때 그때 팔겠다라고 하면 적어도 26%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는 그 지점까지 밀리지 않게 되면 그냥 끝까지 개겨보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다음날 뭐 한 반토막 날 수도 있지만 다음날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날에 반토막이 날 때도 그냥 시초가 개파락해서 출발해서 그렇게 간다면 모를까 쭉쭉쭉 빠지는 장이라면 역시 마이너스 3%에서 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방법, 나만의 기준 이런 거를 정해놓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어쩌면 뭐 모든 걸 제쳐놓고 제1 원칙이 돼야 하는 그런 뭐 주식 투자의 제1 원칙 같은 거라고 봐요. 뭐 손실을 입고 안 입고 이런 거는 그 나중 문제예요. 손실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내가 물리고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결정은 금방 회복될 줄 알았죠 하면서 오랜 시간 물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1년부터 빠지기 시작했던 바이오나 게임이나 이런 업종을 고점 부근에서 지금 저점에 와 있는 상황까지 그냥 들고 있는 분들, 그러면 2차 전지가 바짝 오르고 반도체가 업황이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서 막 크게 튀기 시작을 하는데 돈이 없어요. 살 돈이.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인 지점에서 팔아야 할까요를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죠.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제 너무 늦었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마이너스 70에서 뭐 한 20%만 덜어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걸 기다리는 시간보다 2차 전지 그냥 뭐 최근에 진짜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루 이틀 차이로 제가 어제 저를 만났으면, 뭐 어제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사이에 매일같이 10몇 %씩 막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빨리 결정을 하는 게 뭐든지 좋아요. 특히 손절을 하거나 특히 익절을 할 때도 빠른 결정이 나에게 결국 남는 게 많아져요. 왜? 빨리 결정을 할수록 다시 열려있는 기회를 많이 만나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근데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기회도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 하는 생각을, 저는 진짜 이번 한 주 동안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포스코홀딩스하고 에코프로하고 저는 이제 그 두 종목을 주력으로 가지고 있다가 뭐 아시잖아요. 방송에서 자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경우는 고점에서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제가 던졌을 때 그 밑으로 쭉 빠지길래 야 이거 잘했네 했는데 며칠 뒤에 다시 그걸 뚫고 올라가고, 그러면 올라갈 때 저는 더 비싼 가격에서도 사요. 그리고 다시 꼬꾸라질 때 팝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의 경우는 끝까지 개겨볼까를 하지 못한 뭐 그래도 많이 50에 그 평단 50에 70에 막 매수해가지고 100, 110, 120, 130까지 가는 동안에 그걸 견뎠으니까 잘 견딘 거예요. 지금 가격하고 비교해보면 뭐 더더욱이 그런 거고, 포스코홀딩스도 사실 뭐 30, 40만 원 하던 게 며칠 안 됐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60, 70을 뚫고 76을 뚫고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고꾸라질 때 70이 꺾일 때, 70이 깨질 때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일찍 팔 수도 있었겠지만 고점이었고, 제가 경고했듯이 RSI 값이 막 전체 상장주 중에 증시 상장주 중에 두 번째로 높고 이런 너무나 그 거품이 많이 껴있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었지만, 하지만 그래도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반등할 수도 있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느슨하게 이제 잡았고, 매도하는 타이밍을 어차피 수익이 많이 나 있으니까 이런 여유도 좀 있었고,
그런데 70만 원에서 팔 때, 왜 76에서 75에서 74에서 못 팔았을까? 그런 후회가 생겼죠. 저도 당연히 생겼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뭐 압수자가 5로 바뀌고 뭐 난리가 나 있는 상황에서는 그 잘하는 결정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때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생각 다 잊어버렸어요. 다 지워버렸죠. 지금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할지만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되면 될수록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더 수익을 내고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투자자의 마음을 뒤흔들진 않아요. 그냥 그래 뭐 이 지표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정했던 원칙이 이걸 팔라고 이제 말을 해주니까 그래서 나는 팔 뿐이야. 그냥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편해요. 그리고 돌아서서 잊어먹는 거죠. 이게 얼마까지 더 오르든 얼마까지 빠지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산 가격에 내가 판 가격에 집중하는 거죠. 전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저는 그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뭐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수익을 실현해서 다행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번 한 주 동안 하셨던 그 경험 그리고 한 주 동안 보셨던 그 롤러코스터를 잘 기억하고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경험이거든요. 주식 투자는 정말 경험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내 경험과 내 감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돼요. 나중에는 뭐 보조지표 들여다보고 뭐 들여다보고 그럴 시간 없어요. 급락 급등을 하는 순간에 내가 뭘 찾아보고 하는 순간 10% 15%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다 지나가 버려요. 그 순간의 판단을 빨리 하지 못한 책임이 오롯이 그때 그걸 결정하지 못했고 내가 그걸 꿰뚫어보지 못한 나의 책임으로 다 오롯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실력을 키우려고 자꾸 공부하고 뭘 보고 뭐 그러는 건데 결국 결정을 할 때 내가 클릭을 할 때 그 직전에 나를 지배하는 거는 내 경험과 내 감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공부가 많이 돼 있는 사람들은 그 경험치가 이제 옳은 판단을 하는 쪽에 가깝게 결정을 내리게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반대 상황이 되고 그러겠죠. 그래서 뭐 이번 한 주 동안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고요. 이번 주도 이제 토요일 날 오늘 이 외국인 기관들의 매매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마련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길게 이 서론을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살 때도 거침없이 개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힘을 받고 주가가 올라갔었지만 빠질 때도 그 개인들의 공포심 같은 게 매물로 막 쏟아져 나오면서 투매가 이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뭐 주중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나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였는데 무려 3조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2조 9,766억. 포스코홀딩스가 좋은 종목이지만 아마 좀 많이 비싸졌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1만 9천 원, 60만 원 언저리의 이 가격대에서는 좀 비싸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2조 9천억, 3조 원 정도를 팔았고요. 두 번째가 LG화학, 세 번째가 LG에너지솔루션, 네 번째가 금양. 저 밑에 LG화학 우선주, 삼성 SDI, 그죠? 지금 2차전지 대형주들을 대거 외국인들은 내다 팔았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 다 팔았느냐? 오른쪽에 보시면 중간층에 SKI 테크놀로지 있죠? SKI 테크놀로지를 샀어요. 거의 유일하게, 그죠? 자, 그리고 판 종목 보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뭐 2차전지 ETF들도 보이죠. 그리고 현대로템, 포스코 인터내셔널, LS 일렉트릭, LG전자, 우리금융지주, 삼성전기까지를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네요. 2차전지에 거의 집중됐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제일 많이 산 종목, 지난주 진짜 주가 흐름 너무 좋았던 SK하이닉스를 5,314억 원어치를 샀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2,365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지금 반도체를 지난주에 2차 전지를 던지면서 반도체를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SK이노베이션이 세 번째,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중공업, SKI 테크놀로지, 카카오, HD 한국조선해양, 아모레퍼시픽, KB금융, 하이브까지를 외국인이 지난주에 많이 매수했습니다. 2차전지 매도, 반도체 매수, 이렇게 특징을 지어도 좋을 것 같고, 또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를 많이 매수했다는 것을, 저점까지 너무 많이 밀렸다고 본 것 같아요. 자,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도 역시 제일 많이 판 종목이 포스코홀딩스였습니다. 3,168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ETF 두 개가 2차전지하고 이제 코스닥 150 선물인 것 같은데, 네 종목이 1,000억 원 넘게 매도,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렸고요. LS, 한화솔루션, LS 일렉트릭, LG전자, LG이노텍, 현대차, CS윈드, 포스코퓨처엠, 또 2차전지, ETF, 핵심 소재 10FN인 것 같아요. 그리고 LG화학, 우선주, 이렇게 역시 기관들도 2차전지 쪽을 대량으로 매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산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은 많이 샀는데 이제 기관의 매수 종목에는 이름을 올려놓지는 않았네요. 네이버,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S-오일, 고려아연, 유한양행,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매수 종목을 보면은 일단 그 반도체와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어떤 카테고라이징을 하려면은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는 좀 종목들이 나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이한 거는 기관들이 매매했던 ETF 2차전지들과 또 매수한 2차전지 관련주가 좀 다르다는 거, 2차전지 산업 ETF를 매수한 것이 좀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기금 볼까요? 역시 포스코홀딩스를 1,687억 원어치나 제일 많이 매도를 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까지 포스코 관련주들을 지난주에 대거 팔아치웠고요. LG이노텍, LS, 삼성전자, LG전자, 셀트리온, LS 일렉트릭, LG화학우선주, 한화솔루션, CS윈드, 크래프톤, 현대글로비스. 일단 2차전지 종목들을 팔았다라고 보기에는 포스코 종목 쪽에 집중돼 있어서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2차전지 매수한 종목 보면은 삼성 SDI 하나만 저 밑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그러니까 포스코를 매도한 것을 제외하면은 좀 지난주에는 관심 밖이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연기금에는. 그럼 연기금이 제일 많이 산 종목은 뭐였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의외죠. 그리고 KB금융. 그러니까 최근에 2차전지가 질주하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종목 다시 채워 넣는 느낌이 좀 있고요. 역시 네이버, 여기는 카카오는 또 없어요. 네이버를 집중적으로 매수했고, 그 다음에 S-오일, 고려아연,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하나금융지주, 삼성전자 우선주, 유한양행, 또 삼성 SDI, 키움증권, SK텔레콤, 두산에너빌리티까지를 연기금이 매수를 했는데, 이걸 어떤 특징을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업종이 치우친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2차전지 질주하는 사이에 빠졌던, 많이 팔았던 종목을 기계적으로 채워 넣은 한 주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개인 보겠습니다. 개인들은 SK하이닉스 5,215억 원, 삼성전자 2,759억 원, 그리고 네이버, SK이노베이션,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를 1,000억 원 넘게 팔았고요. 그리고 카카오도 거의 1,000억 원에 가깝게 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929억 원, KB금융, SKI 테크놀로지, 삼성중공업, 아모레퍼시픽 정도를 개인들이 많이 던졌습니다. 지난주에 개인들의 관심은 역시 2차전지였을 것 같은데, SKI 테크놀로지가 그동안에 눌리다가 이제 10만 원을 돌파하고 지금 거의 100%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개인들이 이제 일단 고점이라고 본 것 같아요. 많이 던졌고요. 반면에 포스코홀딩스 압도적으로 3조 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3조 2,391억 원어치를 포스코홀딩스 매수해서, 이거 진짜 포스코홀딩스는 저도 좀 갖고 있습니다만 너무 흥미로워요. 이제 이 개인들이 끊임없이 매수하고 있는 이 지점에서 주가가 어떻게 될까? 이거 상식적으로 보면 좀 더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2차전지가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국제 정세가 바뀌고 있고, 어제 미국 증시에서 2차전지가 거의 폭등했어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쪽에 이제 중국 상장주, 중국계 기업들 미국에 상장한 뭐 거의 15, 20%씩 막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한 주 동안에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다음 주에 좀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지난주에 흘러왔던 이 흐름처럼 2차 전지가 폭등 폭락을 하는 상황을 또 겪어야 하나? 그게 두려우신 분들은 2차 전지 ETF들 사세요. 지금 개인들 이번에 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그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관련 이제 ETF라든가 이 기관들이 특히 많이 매수하는 그런 2차 전지 관련 ETF라든가 이런 거 관심을 갖고 있다가 매수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2차 전지 최근에 주가가 밀려 많이 빠져 있는 자리는 길게 보면 그냥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꾸준히 그냥 매수를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LG화학을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G화학 우선주, LG에너지솔루션, LS 금양, 한화솔루션, LS일렉트릭, LG전자, 삼성 SDI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건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개인들의 매수는 치우쳤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코스닥은 조금 달라요. 코스피에서는 2차 전지를 팔았다면 코스닥은 이제 매수 쪽에 이름이 막 나와요. 일단 매도한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포스코 DX 제일 많이 팔았고요. WCP, 엔캠, 케어젠, 리노공업, 셀트리온제약, 루트로닉, YG엔터테인먼트, 루닛, 이오테크닉스, 제우스, 두산테스나, 심텍, 디오. 생각보다 반도체가 지난주에 아주 좋았던 상황이었는데 일주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팔았습니다. 초반에 많이 팔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이제 순매도 상위 종목에 보면 이제 2차 전지들이 쭉 포진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매도했던 종목들이 2차 전지를 보시면은 대형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를 그러면 외국인들은 뭘 샀지 보니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또 나노신소재, PNT, 에코프로 HN, 포스코 엠텍 줄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외국인들은 2차 전지를, 특히 코스닥 2차 전지 대형주 쪽을 굉장히 많이 매수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한 코스피 쪽은 외국인은 던졌고요. 코스닥은 왕창 매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큐렉소, 원익 IPS, 위메이드, 메디톡스, 카나리아 바이오, 주성 엔지니어링, 바이오니아 골고루 외국인들의 관심이 2차 전지에 좀 집중이 된 느낌은 있습니다만 골고루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요.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은 LNF를 제일 많이 팔았고, 그러니까 결국에 LNF가 혼자 주가가 좀 눌리는 이유는 외국인은 매수했지만 기관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기관 매도가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버넥트, 루닛, 포스코 DX, 하나기술, 필에너지, PNT, 네오위즈, 아바코, 제이오, 아프리카TV, 카카오게임즈, ALT 이런 종목들 2차 전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제일 많이 산 종목을 보면 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들을 기관이 지금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받아놓고 있다는 뜻이에요. 외국인 기관이. 그러면 이미 금요일날 한번 폭발하긴 했지만 좀 더 쫙 끌어올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리노공업, 주성엔지니어링, 심텍, YG엔터테인먼트, 하나마이크론, SM, 넥스틴, WCP,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기가비스, 원익 IPS. 반도체 뭐 엄청 많이 들어와 있고 2차 전지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40%씩 지금 할인이 돼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이건 기회로 보입니다. 에코프로 110에 사서 전고점까지 가져가지 라고 여기서 빠지면 얼마나 빠지겠어. 한 10% 빠지겠지. 그러나 난 한 30% 정도의 수익을 추구하겠어. 이런 조금 여유 있는 느낌? 그리고 어차피 좀 빠지면 다시 덜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재차 좀 좋은 흐름이, 좀 미국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 이번 주 저는 기대가 좀 됩니다. 자, 연기금 볼까요? 연기금은 LNF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매도의 중심에 LNF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두 번째, 에코프로 BM, 다른 기관들은 사도
에코프로 BM을 연기금은 170억 넘게 정리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포스코 DX, PNT 또 저 밑에 보시면은 WCP까지 2차 전지들 좀 많이 던졌고요. 그리고 케어젠, 아바코, 고영, 유진테크, 인터플렉스, 나스미디어, 넥슨게임즈,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프리카TV까지를 연기금이 팔았습니다. 그럼 2차 전지와 또 일부 반도체와 뭐 바이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을 팔고 나서 뭘 샀냐 보니까 심텍, 리노공업, 기가비스, YG 엔터테인먼트, 아이센스, 주성엔지니어링, PSK홀딩스, SM, 하나마이크론, 이녹스 첨단소재, 넥스틴, 두산테스나, 에코프로 HN, 솔브레인. 철저히 반도체, 그리고 엔터. 그죠? 반도체와 엔터를 집중 매수했다. 그럼 지난주 반도체가 많이 올랐던 이유, 연기금의 집중적인 매수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개인들 볼까요? 개인들 제일 많이 판 종목, 에코프로 BM 7,392억, 에코프로 6,295억. 그 다음이 주성엔지니어링인데 408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코프로 HN도 301억. 그러면 에코프로들 지금 개인들이 던진 물량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올릴 때 야, 이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빠지겠는데 하면서 올라갔던 거를 개인들이 이거 급락하나 보다 하고 막 던지는 그 막 던지는 것 때문에 예상보다 많이 빠졌고, 그게 금요일 날 반등을 했지만 아직도 한 40% 정도 할인된 가격이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지금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어느 정도는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원익 IPS, 나노신소재, PNT, SM, 하나마이크론, 동진세미캠, 위메이드, 기가비스, 넥스틴, 오스코텍, 이런 반도체들과 이제 위메이드 같은 종목, 위메이드 혼자 지금 금요일날 빠졌는데 파란색인데 반도체를 던졌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에코프로와, 그러니까 에코프로 삼총사와 반도체 정도가 다음 주에는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전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수급 상황으로만 봤을 때. 자, 그럼 개인들이 산 종목 보겠습니다. 버넥트, 루닛, 포스코 DX, 하나기술, 케어젠, 파로스아이바이오, 엔캠, 아바코, 뷰티스킨, 제이오, JLT, 오킨스전자, 디오. 자, 이 종목들인데 여기에 이제 뭐 하나기술이나 또 제이오 같은 2차 전지들도 보입니다만, 주로 이제 좀 생소한 다른 종목들이 보이고, 지난주에는 또 그 의료기기들 좀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개인들이 잘 매수를 했던 것 같고 그래요. 또 디오 같은 이제 지금 치과주들 조금 최근에 좀 주춤한 느낌이 있는데, 일단 그 좀 스물스물 또 움직이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느끼기에, 이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 당분간 포스코 그룹주보다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좀 더 탄력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미 금요일날 잠깐 보여줬지만 아직도 외국인 기관이 쌓아놓고 있는 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지금 정도 가격대에 만족할 리가 없다. 그러면 충분히 외국인 기관의 추가 매수 내지는 주가의 상승, 그리고 이 안심한 개인들의 역시 또 다른 그 지난번 올릴 때처럼 그런 수급이 막 들어올 때 에코프로 삼총사의 어떤 주가 상승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아마 다음 주 주말에 이 시간에는 이거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를 가리키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하게 되는 그런 수급이었네요. 자,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흐름을 좀 살펴봤고, 제가 초반에는 그 한 주 동안 느꼈던 소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사실 투자하다 보면 막 내가 막 흔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제 감정적인 부분을 흔들리지 않게끔 어떤 뭐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에 지탱을 하거나 내가 의지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기술적으로 기준을 세워놓고 있거나, 이거는 나만의 방법이거든요. 그런 기준이 확고할수록 내가 덜 무서워져요. 덜 쫄려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지난주 한 주 동안에 내가 보고 듣고 겪었던 것들이 소중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